예, 지금 보수정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 유례가 없이 참패를 해서 폭망이다, 폭삭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나올 정도죠.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공이 그런 거고, 뭐 바른미래당은 강력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조차 한 석도 얻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다 지도부들이 이제 당 대표들이 사퇴를 했잖아요. 하고 이 비상대책위가 비대위가 꾸려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은 비대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아마 17일 날 전국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죠. 이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아마 그것이 당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를 정하게 돼 있는데, 개파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친박과 비박. 비박은 거의 다 복당파죠. 바른미래당으로 탈당했다 다시 들어온 사람들인데, 친박과 그 비박 간에서 이 개파 투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2020년 총선에, 다음 총선에서 한쪽이 당권을 잡게 되면은 자기들을 전부 다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그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친박이 잡으면 비박 복당파를, 비박 복당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친박을. 근데 이런 모습은 이 18대 19대에서 드러났던 거거든요. 다 그때 어떤 그 정권을 잡은, 당권을 잡은 그 개파가 다른 개파를 갖다가 사실상 확살에 가까운 공천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 근거 없이, 경험 없이가 아니라 실제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후도 그럴 거다, 이런 서로 간의 불안감이 저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 부분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더 전부 다 이렇게 분노만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비대위원장을 뽑고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당의 어떤 혁신을 이루면서 인적 청산의 어떤 이 프로그램도 제시하겠지만, 이 중요하게는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 아마 위 단계에서 당명 개정까지도 뭐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보수 정당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미래당이 각자 도생, 각자 비대위, 그리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가치 확립, 예? 가치를 확립하고 나름대로의 그 인적 청산과 인재 영입을 통해서 모양을 갖춰 나가는 방향으로 각각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째 말하면 이번에는 뭐냐, 이 보수가 영국 보수당이라든지 미국 공화당을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이 어떤 굉장한 위기 속에서, 예를 들면은 50년, 100년 정권을 뺏겼다고도 다시 정권을 수립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철저한 반성과 변화였다. 예. 예를 들면은 심지어 보수당의 어떤 이 진보정당의, 당시 노동당의 어떤 제1정책이었던 복지국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를 들면 2차 대전 이후에 개멸된 이 보수당이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정권을 갖다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죠. 예. 그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어떤 당의 어떤 이 강령, 이 보수 가치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지금 이제 문을 열고 다 가고 있고, 가장 보수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뭐 불바다로 일으키는 북한이 저렇게 나서서 어쨌든 간에 평화체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딴지를 걸고, 예를 들면은 유장평화 쇼를 한다든지,
뭐 지금 홍준표 대표는 미국 가면서도 거기 드러날 것이다. 증명될 것이다. 뭐 그때 되면 국민이 부르면 다시 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여전히 저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이 안보 보수, 그 안보 보수도 분단 보수,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 이념 보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가치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인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는 대로 누구는 책임지고 그 전에 책임지성에 그 탈당하라, 물러나라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춘 새로운 가치와 그 강령의 정립 속에서 거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치를 계속 하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당을 만들어서 뭐 국민들 심판을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길게 봐야 된다.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올 연말까지는 그 각자의 어떤 수습 이게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죠. 어떤 보수의 새로운 가치, 그 자기 당의 앞으로의 이렇게 지표, 이게 또 그것이 반영된 어떤 정책,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목표가 되지 않겠나 싶고, 내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들이 이제 온만 군데에 부딪히면서 국회는 국회에서 또 정부와의 어떤 대립은 대립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재 영입은 영입 속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산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한국 보수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보수가 누구나 다들 이야기하듯이 수구 보수였고 꼴통 보수였다. 예를 들면 분단에 기반한 분단 보수와 이념 보수, 이게 개발 보수, 경제 개발 박정희 시대로 일컫는 그 부분에서 어떤 지배 그룹과 기득권층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째 말하면 본인들도 이야기하듯이 온실에서 커온 보수라면은 이제는 그 야당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함께 하면서 정말 자기들이 지표로 잡았던 서민과 중상층의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결코 재벌의 정당, 기득권자의 정당이 아닌,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이 또 새로 거듭나는 변화를 할 때는 다들 국민 정당으로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치고받고 어우러지면서 아마 승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그것이 바로 내년 말 그 다음에 즉 총선을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앞둔 그 점에서 어떤 보수의 총선에 임하는 어떤 포맷이 잡히지 않을까. 이 보수의 대통합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총선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이 정치판을 이렇게 유권자들의 지도를 바꾼 것은 이번 이 획기적이었지만 그 지도를 바꾸는 2006년도도 있었다. 이번에 더 심했지만, 하지만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는 정초선거는 바로 2020년 21대 총선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선거구제 개편. 과연 지금 이제 성자독식의 어떤 지역주의의 소선거구제를 깨고 이것이 권역별 비례대표가 되던 이 비례명부 이렇게 이 전국 그게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 예를 들면은 유권자의 의사가 비례해서 어떤 의석수를 차지하는 이런 변화를 이뤄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개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 보수 정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정당 정치의 어떤 미래, 어떤 면에서 한국 정치의 어떤 운명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은 뭐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봅니다.